평생 한 마을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정들었던 마을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이곳을 떠나기 싫었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왜 정든 마을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샘제 마을의 김수길 통장입니다. 우리 마을이 2018년도 말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수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되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고향의 모습은 과연 부모님이 살던 고향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향의 그 모습 그대로 쭉 간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을 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제작되었으니만큼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을이 영원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500년 전부터 매년 군웅제라는 제를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하남시 전체에서도 몇 없는 전통이지요. 우리 선조들께서는 군웅제로 인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추억으로 남게 되겠지요. 샘제 군웅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샘제 군웅제는 조선시대죠. 한 400~500년 전서부터 이 자리에서 마을 분들이 정월 초에 기보기를 잡아서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무속인이 이제 길이를 택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책자를 보고서 날 잡아서 이렇게 제를 지내거든요. 그 군웅나무라고 해서 군웅할아버지라고 우리는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군웅에서 군대 군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 무리군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신들이 우리 샘제에 그 자연불학뼈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보호해 준다는 얘기고, 어렸을 때 기억이 그때는 그 군웅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은 것 같고, 또 들어왔으면 나가지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은 그럴 수는 없고, 하지만 그 우리 통장님을 비롯해서 그래도 매년 그 군웅 제사를 지내는 그런 마을이고, 이 군웅제가 이 옛날서부터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고속도로가 날 때 일리 원래 가운데로 이렇게 통과를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여기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6.25 때도 전사자도 여기서 한 명도 없었고, 월남전서도 한 사람도 희생된 사람이 없이 무사히 다 돌아왔다. 이거를 지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로 생각하는, 동네 분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이게 피해서 이렇게 건설을 할 정도로. 우리 마을은 군웅제를 통해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도 사라지게 되었지요. 아까 동경주에서 들어올 때 보면은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지금 현재는 도로가 생겼지만 옛날에 그 동경주에서 샘제 마을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이 선앙당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나무가 있었고 그 밑에 돌이 쑥 있었고 뭐 빨간 그 새끼로 뭐가 달려있던 그런 선앙당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거의 하늘을 덮을 만큼 했어갖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섭고 막 그랬는데, 이제 도로가 생기고 나서 지금 그 위치로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하나 신목이라는 것보다도 샘제에서 하여튼 선앙당 나무로 해서 한번 그래도 그 이 도로가 날 때도 그거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해갖고 보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개발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도토리 씨를라도 어디 심어갖고 그게 나중에 어느 그 공원이나 이런데 그게 그 선앙당 나무, 그 나무 자선나무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보존하는 방법.
이렇듯 마을 사람들은 우리들과 함께했던 나무 한 그루에도 생명을 불어넣고 오랫동안 품에 안고 살아가길 바라고 있지요. 샘제,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불렀고 가장 마음속에 간직한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샘제는 샘이 많은 고개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풍부해 농사도 잘 되어 풍요로웠던 마을이지요. 샘제는 물이 많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세마골이라는 약수터입니다. 세마골이라는 게 샘이 막 나온다 해가지고 샘막골인데 이제 발음하기 좋게 하다 보니까 세마골이라는 약수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85년도에 이제 정자를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 비가 와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약수터는 위에 계곡물이 말라도 이 약수물은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이것도 용천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건수가 아니고 이 샘 솟는 약수터입니다. 그리고 약수터에는 시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이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장균이 전혀 없는 그런 약수물을 음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가뭄이 찾아와도 한 번도 마르지 않았던 샘. 어릴 적 이곳에서 가재를 잡으며 놀았던 기억. 이제는 옛 추억으로만 간직하려 합니다. 자, 저희 샘제 마을회관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요 뒤에 앞에 있는 그 유치원 자리가 옛날 단층 슬랍으로 되어 있던 마을회관입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이게 되기 전에 90년대 말에 중부고속도로가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 마을 주변에 골재를 분쇄해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에다 까는 공장이 시설이 크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분진이나 뭐 이런 게 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 마을 주민들 보상해 줘야 된다 하면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여기 요 땅을 이제 구입을 하고 또 마을 회관을 시에서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2000년 3월 9일 날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요게 되면서 요 앞에 있는 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이 마을의 전체 주민들 그 도시가스를 2010년 정도에 이걸 다 도시가스를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샘제 마을에 가는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의 모습으로 거듭나 마을 어르신들의 놀이공간이 되었지요. 때로는 어르신들이 모여 삼계탕도 드시고 정담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마을의 중심이기도 하였지요. 오고 가는 약주잔에는 그간의 노고가 담겨있는 듯합니다. 한 23년 전에 저희 노인회가 창단이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 6대, 7대에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임기는 뭐 3년인데 한 1년 연임해가지고 6년일로 끝나는 건데요. 저희 이 불악이 없어짐으로써 제가 그냥 올해까지 이렇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원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전엔 한 50명도 됐었어요. 근데 요즘으로 이제 오면서 줄어서 현재는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서도 현재는 한 30분 됩니다. 98세, 96세, 7세 이런 분들이 현재 나와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심정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은 저희가 이곳에 저희 선조님들이 한 400~500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정말 마을을 지켜왔는데 제3기 신도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새로운 그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저희 부락이 없어진다는 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섭하고 정말 참 아쉽습니다. 우리까지라도 이곳에서 이렇게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다 헤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한 감정이겠죠. 이랬습니다. 저희 노인의 회원님들은 뿔뿔이 헤어지더라도 저희 옛적을 생각해서 총무님과 저와 주소 연락이 저희 곳에 있으니까 1년에 두세 번씩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만나서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원님들 저희 집행부만 믿으시고 앞으로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예. 헤어진다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지금도 정말 참 헤어진다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는지 이런 정도까지 되는데 헤어지시더라도 우리가 있는 한 연락을 드려서 모임을 가져 식사라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회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마을 어르신들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끼시나 봅니다. 그간의 정을 뒤로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마음이 먹먹해 옵니다. 자, 그럼 마을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나볼까요?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 지으면서 같이 합동하고 협동하고 이날 이때까지 아무 무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잘해야 돼. 또 농촌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마을에 관해 모여서 하는데 그 뭐 동네 잔치라도 그렇고 뭐 상을 치러도 그렇고 그 마을에 관해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모이는 부분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끌고 다니고 소 끌고 다니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 집어치고 살려면 좋은 게 끌고 다니고 그거예요. 뭐? 그 전에 그 농사 짓고 살았죠. 동네 분들이 잘해 주셔서 이제 아주 제2의 고향처럼 잘 살았죠. 여기 수리조합에 제가 뭐 어렸을 때 7살 때 빠져 죽을 뻔했다 그리고 하여튼 동네에 대한 뭐 구석구석 추억들이 많이 있죠. 또 아까 지금 현재 성강학교 앞에 지금을 보면은 그렇게 조그만 수로지만 그 어렸을 때 보면 그게 그렇게 큰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도 잡고 수영도 했던 그런 기억도 좀 새록새록합니다. 이 샘제부락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칩성천으로 있으면서 여러모로 일들 하고 했을 때에는 종갓집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죠. 처음 왔을 때 그냥 부모님들이 시켜서 왔던데. 시부모님들이 할머니 꺼정기셔가지고 시할머니 꺼정기셔가지고 많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들었어? 시집 올 때 왔을 때 시집 올 때 기분 올 때 그랬지 마음에 쏙 들었나 보지. 야중에 나중에는 안 들었지만 살다가 보니까 또 몰아지는 거지. 동네 사람들이 참 좋아요. 같이 살면서 참 언니들, 형님들 참 좋으셔서 정이 그리워요. 하여튼 여기가. 그래서 매번 와요. 지금도. 아주 친한 친구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 동갑내기면서도 같은 한평이시예요. 또 저는 종송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학렬이 제일 낮고 이렇게 이제 3대가 친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개구쟁이 노릇을 많이 했죠. 셋이. 그러니까 우리 친척분들이 있을 땐 제가 좀 상당히 부담되죠. 근데 셋이 있을 때는 다 너나죠. 친구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옛날에
여기 산이잖아요. 여기 산이에요. 산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뒷곁에 늑대가 있었어요. 진짜로 늑대가 와서 울었어요. 저기 용행 씨도 계시지만 알 거야. 요 우집에 그 옛날에는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실이라든지 우리 동네에서 말이랑 말 간다 그래서 말 오시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오다가 보면 늑대가 치는 걸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었어요. 늑대 튀면 어디 그때 튀었구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어릴 때 기억에 뭐 뒤에 저 앞산 저 앞 위에 있는 산들이 다 뭐 동생들하고 놀러 다니던 산이고 그리고 다 앞에 지금 다 그때 논이었기 때문에 뭐 썰매 타고 미꾸라지 잡고 그러던 기억들이 다 많이 있죠. 집 앞에 가면 이 도랑에 지금처럼 장마철에는 미꾸라지도 잡아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추어탕도 끓여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보름 쪽에 설 쉬고 운영자라거나 내가 뭐 어른들하고 저 쓰고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밤에 10시쯤 다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뭐 음식 나눠 먹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애들 키우기가 좋았어요. 애들. 그 옆집에 애들하고 서로 막 자전거도 오빠들한테 배우고 애들끼리 개구리도 얼챙이도 잡고 밤 되면 애들끼리 모여서 책 보고 모여 언니들이 읽어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뭐 때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많이 남고 부모님 따라서 뭐 들에 가서 농사일 많이 돕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 친구들하고 또 산에 가서 많이 놀고. 여기가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재 잡아먹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시골서 생활을 안 해가지고 여기 오니까는 뭐 동지에다 뭐 무슨 행사가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서 아파트보다 낫고 주위 환경이 너무 좋았는데 옛날에 그런 옛날에 시골 같은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일로 시집 왔어요. 내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이제 검단산도 보이고 예봉산도 보여가지고 잔디밭도 멋있고 경관이 좋아서 왔다. 네. 오늘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참. 그래서 그 완전히 42년 동안 그냥 완전 42년이야 45년 살았지. 45년이나 살았나. 네. 아니 나는 금방 같은데 당신은 나 만나가지고 지긋지긋했는가 보다. 그냥 45년을 확실히. 아니 아들이 44살이니까 45년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렇듯 마을 사람들은 샘재마을에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마을을 떠나야만 합니다. 떠나야만 하는 심정은 어떨까요? 추억을 되새기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안 좋죠. 뭐 그냥 안 가는 게 좋죠. 당연히 저 심정이 안 좋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거니까 뭐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제 어렵게 저 땅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2019년에 발표가 났어요. 여기가 우리 동네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자유촌연맹에 회원으로 있었을 때 들었을 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향을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여기 맨날 해관에 가서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맨날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을 어떻게 잊어야 되나. 그리고 지금은 각자 흩어져 사니까 너무 그리움이 많이 쌓여 있어요. 너무 동네가 그립고 동네가 아쉽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뭐 말할 수도 없어. 떠나서 뭐 친정은 이제피 뭐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이제 늙어 빠져갖고 댕기지도 못해요. 내가 지금 90이 넘어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는 어떻게 살다 죽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가게 되니까 너무 아파서 못 살겠어 아주. 심정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서운하기도 하고
제2 고향이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참 섭섭합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아마 여기입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내 거고 우리 고향이고 저거지 뭐 수용돼 가지고 LH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정서적으로는 내 땅이에요. 내 집이야.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심정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다시 서울로 들어간다는 건 더 나이 먹어서 힘들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만 자꾸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난 LH나 경기도시공사나 난 지금도 다시 소송을 걸고 싶어 진짜로. 여기서 평생 어머니 아버님이 장수하시고 사셔갖고 저에게는 진짜 아주 잠깐만요. 조금 감정이 나오는데요. 저에게는 그 어머님 아버님 같은 그런 품에 있는 집입니다. 몸은 떠나가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고향입니다. 새로운 도시가 들어오더라도 샘재는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듯합니다. 인터뷰 중간에 눈물을 보이신 분, 마을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말문이 막히시는 분들 모두 떠나기 싫은 심정을 숨기지 못했던 장면들이 아련해집니다. 예, 저는 샘재 주변에서 정착할 겁니다. 일단 뭐 요 하남시 관내로다가 지금 다시 상상국으로 옮겼어요.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하남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정착이 된다면은 이곳으로 오고 싶어요. 여건만 주어진다면 또 올 수도 있죠. 예, 저 시내 쪽으로 이제 집을 좀 알아보고 저 태촌이라는 지역에 들르게 됐어요. 미사에서 미사로 이사가 있거든요. 임시 거주인지 뭔지 가고 있는 지금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양서면이라고 양평군 양서면. 가까운 데로 가야죠 뭐 신장. 천연동인데 동산 쪽으로. 여기 신장동하고 신랑은 남양주로. 공용사짜리에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미사에 살고 있어요. 광주 쪽에 아파트 하나 해놓은 게 있거든요. 다시 여기 재정착할 예정입니다. 신장 쪽으로 어디로 가야죠. 가까운 데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찾는 중에 신장일로 자리를 옮길까 합니다. 이렇듯 마을 분들은 하남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곳이 삶의 터전이었고 고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떠나야 하지만 하남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다시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말,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몸들 건강하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나가서 살아도 큰 아들이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 이렇게 보면 이래도 그래서 항상 걱정이에요. 우리가 여기 처음에 이제 오게 된 게 우리 순종 조금 말년에 오셨더라고 포천에서. 이제 대대로 이어져 왔는데 우리가 또 제일 큰 집으로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사 모시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우리 뭐 후세들한테는 또 그 옛날에 고집하지 않고 이게 현대에 맞게 그런 걸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승아, 혜승아, 승훈아, 승원아, 용돈 필요하면 한 번씩 와라. 용돈 줄게. 감사합니다. 네. 계속 뵐 수 있는 분들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고, 못 뵙는 분들 가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이렇게 제2의 고향으로 다름없이 살았으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고향 우리 동네 분들하고는 정말 친척 이상으로 같이 화합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바람이지. 이렇게 촬영 기계 앞에서 촬영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연예인이 된 것 같네요. 종중으로서의 많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후손들은 저희 종중, 저희 또 포정파 종선절을 위시해서 많은 정말 참 협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종회에 많은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나이로 90세, 100세 정도 되시는 아버님 세대들이 뭐 다른 데 가셔도 뭐 건강하게 잘 사시고 또 그동안에 또 동네 주민분들이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어른들을. 네, 그래서 많이 공경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해서 너무 죄송한 따름입니다. 우리가 생활해 오면서 이 지역을 정말 애지중지해서 우리 마을도 가꾸고 하남시의 터전을 잡은 걸 고맙게 우리 선조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해왔는데 이제 비로소 이 나이에 나게 된 걸 그것도 조금이나마 우리 국가 이바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만 서운한 감정이 앞서죠. 그러나 우리 저 후세들은 좋은데 편안한데 찾아서 옮겨 살아도 좋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모든 것이 남의 동네 가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 좀 해주셔가지고 잘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렇게 살아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서로가 통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을 쌓고 이제 거의 속마음도 알고 좀 저거 익숙해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좀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그러잖아도 지금 여기 노인장애를 한 달에 한 번은 와요. 와서 그 여러 사람들 저기 사촌 형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당정한 사촌 형님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만나니까 좋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다 살았어요. 동기간이 요 넘어서 살고 여기도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다 뿔뿔이 해지게 생겼어 이제는. 우린 그래서 그냥 명절 때 그럴 땐 지사도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너 나 이렇게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 동네에 와가지고 정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뭐 어쨌든 뭐 친구같이 지내고 형님같이 지내고 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또 헤어지려니까 좀 서운하지요. 근데 다음에 만나서 또 술이라도 한 잔씩 하고 웃음 먹고 지내고 아무튼 다 헤어지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어요. 저는 뭐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 노인네들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대부분 거의 다 돌아갔어요. 아버지 또래서부터 이렇게 사작 서고 그전에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찍었어요. 좀 남는데. 그리고 지금도 뭐 우리 또래들은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고. 한 25년 사는 그래도 원주민은 속해가지고 통장님 잘해주셨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 어디서 보면은 그래도 얼굴 보면은 아니까 기억은 보면 아니까 반갑고 그렇겠죠. 반갑고 그리고 모두 건강하시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아름다운 말이 없고 그 몇 분 동네 분들 어차피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해서 이 지역이 수용이 나는데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편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나마 수용이 되면서도 이렇게 영상이라도 조금 남겨놓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 통장님이나 그의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형님들도 그렇고 뭐 동생들도 그렇고 여기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떠나니까 얼굴을 못 뵈잖아요.
참 아쉬워요. 그리고 눈만 뜨면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또 아쉽고, 이제 뭐 어차피 또 다음에 또 이제 집 지어서 같이 모여서 살아야죠 뭐. 그냥 항상 지금처럼 어디 가서 만나 뵈도 반갑고 옛날 정이 그대로 살아나 있는, 그렇게 이제 평생을 좀 대하고 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뭐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 모이는 분들이 있지요. 이주자 택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는 또 한 마을이 돼가지고 또 같이 살 기회가 있겠죠. 그 이 샘재 마을에 태어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지만 정도 많은 곳이에요. 떠나면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기가 재개발이 되더라도 뭐 노인정이라든지 뭐 해관이라든지 그런 게 다시 설립돼서 예전에 뵀던 분들이라든지 노인정 해관도 지금 사람 한 두세 사람 있다가 온 거는 그지 좀 그래. 뭐 돌아가셔서 뵙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뭐 회관에 잔치도 좀 하시고 뭐 그랬으면 하여튼 뭐 바람이죠. 자주 오게 되는 이제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은 거죠. 저도 이렇게 아쉬운데 저보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저보다도 더 동네 오래 사신 분들 심정도 편치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제 같이 모임하고 뭐 요 마을회관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같이 매일 같이 밥도 먹고 또 무슨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차 하나 불러서 같이 다니고 하여튼 모임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흐트러지니까 이제 다들 어디로 가느냐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제 진짜 만나기 힘들지. 못 만나는 게 아쉽죠. 마을 사람들이 다 좋죠. 여기 통장님이 많이 했었어요. 통장님이 일을 많이 보셨죠.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동안에 뭐 재밌게 살았어요. 통장님 감사합니다. 김수길 통장님. 하나 많아 뭐 말할 수도 없죠. 뭐 그렇게 지들 휘어져서 이방 어디 가서 하나씩 사는 걸 뭐 어떻게 말을 해요? 누굴 보고 말을 해? 여기 시방 있는. 그냥 앞에 있다 생각하고 다음에. 그게 말도 안 돼. 난 아주 인전 아주 희망이 없죠. 잘하기보다는 맨날 잘했죠. 저기 동네 어르신들이 다 좋으시고 부녀 회원들도 항상 저를 도와주셔서 도움을 받고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녀 회장이 된 거지. 제가 잘해서 뭐 부녀 회장 된 거 없고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부녀 회장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녀 회원님들 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우리 애들은 제일 고마워요. 고모들 고마워요.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 고향에서 그냥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나가면 그냥 만나고 싶고 보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려면지 모르겠어요. 정철이 엄마 보고 싶어. 통장 엄마 보고 싶어. 무쇠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게 됐지 뭐. 그러면 됐죠. 참, 그동안 마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생계조합도 소개 좀 해드릴게요. 생계조합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주도록 한 제도랍니다. 그런데 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조합을 설립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그 속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고향이 없어지면서 그 마을 원주민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 시장님들, 높은 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그 마을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게 큰 문제라는 인식하에 저희 그 정부에서도 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으로 해서 생계조합을 구성을 해서 조합원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취업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창출하라고 이런 생계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저희 그 원주민들이 지혜치 지역에 374명의 회원 중에 192명이 그 인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또 지원서를 써서 가입이 돼서 도공에 그 생계조합 지휘권 구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성이 되어져서 현재 그 대의원이 30여 명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조합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LH가 있고 GH가 있는데 GH는 지침도 없고 또 생계조합 그 해본 경험도 없어서 현재 협상하느라 참 속이 많이 답답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요 근래 2달 동안 집회를 가서 집회를 다녀서 힘들게 얻은 것이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오늘도 그 GH 보상부, 조성부 만나서 싸움을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예. 현재 그 하남시에서 경기 도보에 철거 사업, 그리고 간정 폐공, 수목 이전, 무형고 묘지 이전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남시에서 경기 도보에 그 고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철거를 앞두고 철거 사업 때문에 그 GH하고 협상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그 철거 사업에서 이익이 많이 남다고 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얼마가 수익이 생기고 얼마가 될지는 다 미지수이고요. 그리고 수익이 생긴다 하면 첫 번째로 그 원주민분들이 현재 그 다 이주를 해 나가면 나중에 다시 고향에 왔을 때 모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계조합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서 모여서 마을 회관처럼 운영을 하고 차도 마시고 예전 얘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 조합의 소망입니다. 네.